도사님, 저 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인데요. 이번 달 들어서 남편 일부터 가족들 생활비까지 뭉치던 나갈 일이 계속 겹치네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명치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한숨만 나와요. 참으로 어깨가 무거우셨겠습니다. 가족들 챙기느라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내 손에 남는 게 없으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밤마다 카드 결제 문자를 보며 턱밑까지 쫓아오는 압박감에 잠을 뒤척이셨을 겁니다. 나만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 참 많이 허탈하셨을 겁니다. 2020년 6월 유독 통장이 못 끼고 숨이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 선택해서 벌받는 걸까요? 요새는 제 탓인가 싶어서 눈물만 나요.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찌르는 자책부터 멈추십시오. 지금 원숭이띠가 겪는 이 고단한 현실은 사주의 흐름 안에서 분명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병운년의 붉은 불기운과 6월 갑오월의 강렬한 열기가 원숭이띠의 금 기운을 정면으로 태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용광로 앞에 선 단단한 쇠붙이처럼 나를 둘러싼 환경의 압박이 극도로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맞아요. 받을 돈은 밀리고 약속은 미뤄지는데 카드 명세서만 산더미처럼 쌓여서 미칠 것 같아요. 다 끌어나가는 돈의 속도는 무섭게 빠른데 내게 들어올 돈은 자꾸만 길목에서 늦어지는 흐름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당장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무리하게 덤비거나 이율이 높은 대출을 끌어다 쓰면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돈을 쥐려고 허공에 손을 뻗을수록 손가락 사이로 재물이 더 빠르게 증발해버립니다. 지금은 어떻게 벌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어디서 조용히 지출이 새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짚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어서 이번 달 결제를 나가야 할까요? 빚으로 빚을 덮고 돌려막으려는 조급한 생각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급한 불을 끄려다 도리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짐을 등에 업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할수록 멈춰서서 가족들에게 나가는 고정, 지출의 흐름을 차갑고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편도 요새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저까지 돈 이야기를 꺼내면 싸움만 날까봐 망설여져요. 그 무거운 짐을 끝까지 혼자서만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단단하게 꼬여있는 지출의 흐름과 통장의 한계를 눈으로 직접 마주해야만 그 다음에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토록 돈이 묶여있는지, 그리고 나이대별로 내 삶의 어느 곳을 먼저 수술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내 통장 상황처럼 느껴지신다면 끝까지 흐름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68년생 원숭이띠인데 아까 도사님 말씀대로 진짜 나가는 돈만 빠르고 들어올 돈은 감감무소식이에요. 남편분 일이나 본인의 생업도 고단하지만 요새는 자녀들 독립자금이나 가족 병원비로 뭉치 돈이 쑥쑥 빠져나갔을 겁니다. 분명히 계획해서 쓴다고 썼는데 막상 결제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지셨겠지요. 68년생 무신생 분들이 지금 가장 억울하고 속상한 지점이 바로 평생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내 몫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애들 전세금 보태주고 남편 빚 갚아주고 나니까 제 통장엔 10,000원짜리 한 장 남는 게 없어요. 무신생이 품고 있는 흑기운이 올해 병원년과 6월의 붉은 불기운을 정면으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흙 속에 단단하게 묻혀서 지켜야 할 귀한 재물이 외부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바짝 마르는 흐름입니다. 내 동지를 기꺼이 내어주고 가족들을 살들이 챙겼지만 정작 돌아오는 건 무심한 눈빛이나 나의 선, 말질 때 명치가 꽉 막히는 듯 아프셨을 겁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억지로 남의 빚을 대신 짊어지거나 새로운 계약 서류에 섣불리 도장을 찍는 일은 당분간 피하셔야 합니다. 이 차이가 다음 년생에서는 전혀 다른 압박의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80년생 분들의 흐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사님, 저 80년생인데 요새 대출이자 갱신일만 다가오면 피가 마릅니다. 주말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대출 이자와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활비의 무게에 매일 밤 거실 불을 끄지 못하고 잠을 뒤척이셨을 겁니다. 아침에 무거운 눈을 떠서 휴대폰 결제 알림만 봐도 또 어디서 돈이 나갈지 불안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시기입니다. 가정의 무게를 지고 버티느라 상처받아도 티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기셨을 그 마음, 참으로 고단하셨겠습니다. 맞아요.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는데 속으로는 피눈물이 나요. 마이너스 통장 한도만 계속 줄어들거든요. 80년생 경신생 분들은 위아래가 모두 단단한 쇠붙이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태어났습니다. 6월의 강렬한 불기운이 이 단단한 쇠를 양쪽에서 녹이려드니 직장에서의 실적 압박과 고정 지출이 한꺼번에 목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급해진다고 해서 성급하게 이직을 결정하거나 카드론 같은 급전을 당겨서 돌려막으려는 위험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절망하고 멈추지 말고 뒤에서 묶어서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92년생 분들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92년생인데요. 돈 모이는 속도도 답답하지만 요새 직장 상사랑 너무 부딪혀서 매일 아침 울고 싶어요. 사람 사이의 차갑고 날카로운 말들 때문에 깊이 상처받고 밥을 먹어도 얹힌 것처럼 소화가 안 돼서 약봉투를 달고 사셨겠습니다.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텅 빈 집에 돌아오면 넓은 세상에 온전히 내 편은 없는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을 혼자 삼키셨을 겁니다. 재물운이 본격적으로 메말라가기 전에 가장 먼저 주변 사람 사이의 온도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이 이 시기의 뚜렷한 신호입니다. 진짜 그래요. 제 노력은 아무도 몰라주고 맨날 저한테만 꾸준히 일을 떠넘기니까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임신생의 맑고 차가운 물 기운이 6월의 뜨거운 불길을 만나면 사람 사이의 오해와 구설수로 징발해 버리기 쉽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와의 연락이 뜸해지고 어색해지며 무심코 던진 작은 말실수가 생각지도 못한 큰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홧김에 사표를 던져버리거나 서운한 마음에 사람들과 나를 세워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충동은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이 답답한 막힘은 후반부의 공통계음법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생 분들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사님, 저 4년생인데 요새 알바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고 밖에서 밥 사 먹기도 비싸서 매일 편의점 컵라면만 먹어요. 텅 빈 지갑을 열어보며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친구들이 부르는 연락을 일부러 피한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남들은 다 일찍 취업하고 번듯하게 자리 잡는 것 같은데 내 시간만 멈춰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는 시기입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죄송해서 좁은 방 안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하셨을 겁니다. 친구들 SNS 보면 벌써 좋은 차 사고 여행 가는데 저는 OTT 구독료 몇천 원 나가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려요. 갑신생에 자라나는 나무 기운이 6월의 강렬한 불을 만나면 내 체력과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곳에 다 태워버리기 쉽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쓸데없는 술자리 모임이나 충동적인 푼돈, 소비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돈을 벌려 투잡을 뛰기보다 내 발밑에서 찔끔찔끔 새어나가는 푼돈 지출부터 냉정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이 년생의 핵심은 단기적인 돈벌이 해결보다 먼저 내 소비 습관이 어느 지점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보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생연도별로 어디서 재물이 줄줄 새고 관계의 매듭이 꼬이는지 현실의 팍팍한 흐름을 짚어보았습니다. 내 통장 상황을 그대로 들킨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눈앞이 막막하게 들리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답답하고 불편한 분석 안에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아주 강력한 반전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숨통을 옥죄는 이 불편한 압박감은 역설적으로 곧 막혔던 흐름이 바뀌기 직전이라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단단하게 묶여있던 돈과 관계에 꼬인 매듭을 내 손으로 직접 풀어내고 잃어버린 내 몫을 온전히 챙겨올 수 있는 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도사님 말씀을 차근차근 듣고 보니까 제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자꾸 엉뚱한 데로 새고 있어서 이렇게 허덕이나 싶어요. 오늘 당장 제가 집에서 뭘 어떻게 해야 이 불안한 통장 밑빠진 흐름을 멈출 수 있을까요? 내 탓이라며 스스로 자책하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셨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6월의 강한 불길에 원숭이띠의 단단한 재물이 녹아내리지 않게 하려면 가장 먼저 내 시야에서 벗어난 습관성 지출부터 꽉 묶어야 합니다. 당장 큰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늘려주식 투자를 하거나 투잡을 뛰려고 쓰면 시간을 줄이며 몸을 혹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지출의 흔적들을 한 곳에 모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지출 통제의 첫 번째 행동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휴대폰을 열고 지난달 카드 결제 내역과 매달 나가는 자동이체 항목을 빈 종이에 하나하나 직접 적어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대충 얼마 나가겠지 짐작하던 고점 지출 펜으로 직접 써 내려가다 보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이 어디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씩 습관적으로 빠져나가던 안보는 채널 구독료나 의미 없이 나가는 모임 회비부터 단호하게 끊어내보십시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푼돈을 내 손으로 직접 멈추는 순간 불안하게 흔들리던 마음의 중심이 다시 단단하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확인과 통제가 바로 뜨거운 지출의 열기를 식히고 내 몫의 금전 기호를 다시 뭉치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탄이 됩니다. 귀찮아서 그냥 두었던 자동 결제만 오늘 당장 정리해도 한 달에 몇만 원은 아끼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푼돈을 통제한다고 해서 덕미까지 쫓아오는 대출이잖아. 덩치 큰 가족들 병원비가 해결이 될까요? 눈앞에 산처럼 쌓인 무거운 빚이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감각 자체가 전체 흐름을 바꿉니다. 지출을 내 손으로 쥐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밤마다 카드 명세서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던 조급함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며 이율이 높은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쓰는 위험한 선택을 멈출 수 있습니다. 억지로 남의 빚을 떠안으려는 가족의 무리한 요구 앞에서도 내 통장의 한계를 정확히 알면 담담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 발밑의 지출을 먼저 단단히 정리하고 나면 6월 중순을 넘어가며 꼬인 매듭을 함께 풀어줄 귀인의 기운이 다가옵니다. 귀인이 온다고요. 저는 요새 주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상처만 받아서 누가 저를 도와줄 거라는 기대 자체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는 귀인은 영화처럼 갑자기 나타난 내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하루아침에 나를 좋은 자리로 끌어올려주는 동화 속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내 복잡하고 억울한 상황을 객관적인 설이나 제도에 언어로 깔끔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분입니다. 감정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친한 친구나 가족보다는 나보다 경험이 많고 공적인 거리가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평소 연락이 뜸했지만 문서를 꼼꼼하게 다루던 예전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은행이나 관공서의 차분한 상담 창구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늦은 밤 술자리에서 감정을 쏟아내며 하소연하기보다 낮 시간에 정식으로 마주 앉아 서류를 앞에 두고 사실만 짚어달라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따뜻한 위로보다 감정을 빼고 건조하게 상황의 유불리를 분석해주는 그 사람의 현실적인 말이 지금은 100배 더 필요합니다. 조언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미뤄뒀던 전세 계약 연장 서류를 다시 꼼꼼히 확인하게 되거나 불리했던 대출 조건을 수정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말고 제가 혼자 자취하면서 매일 신경 써야 할 건 없을까요? 요새 무기력해서 몸이 자꾸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거든요. 억지로 버티느라 돌처럼 굳어진 어깨의 피로와 금전의 답답한 막힘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6월 갑오월의 뜨거운 열기에 원숭이띠의 단단한 기운이 지치지 않도록 내 몸이 머무는 공간의 온도를 서늘하게 관리하는 것이 생활 행동 개운법의 핵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 밤새 묵어있던 답답한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서늘한 아침 바람으로 방 안을 채우십시오. 특히 재물을 상징하는 지갑이나 예금 통장, 도장이 찍힌 중요한 계약 서류는 한낮에 뜨거운 햇빛이 직접 들어오는 곳을 피해야 합니다. 열기가 닿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서랍 안쪽에 깊숙이 보관해야 나갈 돈은 멈추고 들어올 돈은 마르지 않게 지킬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밖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생긴 억울한 마음의 열기를 현관문 밖에서 한번 길게 숨을 내쉬며 털어내보십시오. 날선 피곤한 감정을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날카로웠던 부부 사이나 예민했던 가족들의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불필요한 지출의 꼬리를 과감히 자르고 문서에 밝은 사람의 냉정한 조언을 구하며 매일 내 공간의 온도를 서늘하게 식히는 이 작은 실천들, 이 세 가지 행동이 내 일상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답답하게 묶여있던 흐름에 조금씩 빈틈이 생기고 맑은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계속 함께 따라가 보시면 이 엉킨 매듭이 풀리면서 실제 통장의 숫자와 사람들의 연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 흐름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멈추고 문서의 밝은 불의 조언을 귀담아 듣다 보면 6월 하순부터 묶여있던 흐름에 분명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몸으로 느끼게 되는 변화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명치를 짓누르던 묵직한 돌덩이 같은 압박감이 한결 옅어진다는 점입니다. 카드 대금 날이 다가와도 더 이상 식은땀을 흘리며 두려워하지 않고 내 통장의 한계를 아는 만큼 차분하게 이번 달 생활비를 대비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수입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제가 쓴 돈의 흔적을 다 정리하고 났더니 오히려 마음이 덜 쫓기네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다시 온전히 쥐었다는 감각입니다. 이 차분한 통제력이 흩어졌던 금전의 기운을 다시 내 앞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고 여유가 생기면 그동안 내 억울함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주변 사람들의 진짜 힘든 상황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혼자만 다 짊어지려다 부딪히던 가족들과도 감정을 빼고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생활비의 타협점을 차분하게 찾아가게 됩니다. 홧김에 던지려던 사직서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오히려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업무 일정을 조율해 볼 수 있는 냉정함을 되찾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제가 계속 기다리기만 했던 면접, 결과나 일거리도 이제 조금씩 풀리는 신호가 올까요? 그렇습니다. 내 발밑에 푼돈 지출이 잡히고 조급함이 사라지면 밖에서 나를 찾는 연락들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 체력만 빼앗고 쉴 속이 없던 무의미한 만남이나 갑자기 찾아오는 연락들이 이제는 내 마음을
스트레스만 주던 사람들의 연락이 조용히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됩니다. 대신 그 빈자리에 내 노동의 가치를 정확한 서류로 인정해주고 정당한 대가를 약속하는 진짜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식이 끊겨 반쯤 포기하고 있던 예전 직장이나 거래처에서 조심스럽게 파트너십을 묻는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래전 빌려주고 있고 있던 소액의 돈이 갑자기 통장에 찍히며 막혔던 물고가 트이는 기분 좋은 소리를 듣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눈앞의 빚을 한 번에 다 지워버릴 만큼 거창한 액수는 아닐지라도 이 작은 신호들은 재물이 마침내 바닥을 치고 차오른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진짜 제 통장에 그렇게 제 몫이 남기 시작하는 소원이 없겠어요. 매일 남의 뒤치다거리만 하느라 텅 빈 기분이었거든요. 6월의 가난 불길 속에서도 단단함을 잃지 않고 묵묵히 버텨낸 원숭이띠의 인내는 결국 불순물을 떨궈내고 순도 높은 알찬 재물을 남기게 됩니다. 남을 챙기느라 내 몫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내 권리를 요구하고 내 지갑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흐름입니다. 6월이 끝날 무렵에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불안해하던 밤을 지나 가족들과 차분하고 평온한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끄자마자 내 방 안에서 바로 시도하셔야 할 단 한 가지의 강력한 행동 지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사님 오늘 밤부터 바로 지갑 정리하고 서랍 안쪽 서늘한 곳에 둬야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굳게 마음먹어도 내일 아침에 또 결제. 문자가 오면 예전처럼 와르르 무너질까봐 겁이 나요. 그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돈에 쫓기다 보면 통장에 좋은 조짐이 보여도 의심부터 먼저 하게 되지요. 지갑을 여닫을 때마다 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까 두려우신 그 심정 참으로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미 내 손으로 통장 흐름을 직접 확인하기 시작하셨으니 스스로를 조금 더 믿고 다독이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지갑이나 평소 들고 다니는 가방 안쪽에 구겨져 있는 낡은 영수증들을 모두 꺼내어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영수증은 이미 내 손을 떠난 지출의 흔적, 즉 과거의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품고 있는 종이입니다. 듣고 보니 제 지갑에도 예전에 마트에서 장 본 영수증이나 병원 식단 영수증이 잔뜩 뭉쳐있네요. 바로 그 낡은 흔적들을 내 손으로 직접 털어내는 것이 막힌 흐름을 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지출 열기를 과감하게 비워내야 다가오는 6월 하순의 서늘하고 단단한 금전, 기운이 내 지갑 안에 내려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깨끗하게 비워낸 지갑을 서랍 안쪽 어두운 곳에 차분히 놓고 주무시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네 도사님, 오늘 영수증부터 다 비워내고 이번 달은 제가 제 통장의 주인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버텨볼게요. 참으로 든든하고 훌륭한 다짐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가족을 챙기느라 정작 내 몫을 잃어버리기 쉬웠지만 그 단단한 책임감 덕분에 결국 가장 알찬 재물을 쥐게 될 분들입니다.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알려드린 이 작은 비워냄부터 바로 내 방에서 조용히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출생연도와 함께 오늘부터 단호하게 끊어낼 푼돈 지출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글을 하나하나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서 각 나이대에 꼭 맞는 더 깊숙한 재물 개운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꼬여있던 지출의 매듭이 풀리고 온전한 내 몫이 남는 그날까지 늘 여러분 곁에서 든든하게 함께 흐름을 짚겠습니다.